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도권 중급 풀이법 중 인터섹션이라는 풀이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도권 중급 풀이법이라고 해서 네이키드 싱글하고 네이키드 페어, 그 다음 중상급으로 분류된 네이키드 트리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역시 중급으로 제가 분류시킨 인터섹션 포인팅하고 이제 중상급으로 분류한 인터섹션 클레이밍, 요걸 두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같은 인터섹션인데요. 번역으로 따지면 인터섹션이라는 번역은 교차로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자동 번역으로는 인터섹션 교차로 맞죠, 뭐 사거리 교차로. 근데 여기서는 충돌, 중첩 뭐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안더코스3 튜토리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튜토리얼의 챌린징, 한글 번역으로 약간 어려움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 네이키드 싱글하고 네이키드 페어는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인터섹션 포인팅 설명 바로 들어가죠. 지금 후보 숫자들을 모두 칸에 채웠고, 이 상황에서 숫자 3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주고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숫자 3으로 채워진 칸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왼쪽 중간 네모 박스 안에 같은 가로줄로 두 개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네모 박스 기준으로는 둘 중에 하나가 3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네모 박스 기준으로 같은 세로줄에서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전체 세로줄로 따졌을 때 앞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네모 박스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세로줄로 시각을 달리 보였을 때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두 개 중에 하나가 3이 되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홀로 남은 저 3은 여기서는 3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 숫자 3에서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게 이게 인터섹션 포인팅 기법입니다. 다른 예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숫자 3이네요. 숫자 3인데 이제 첫 번째 왼쪽 위에 꼭대기에 있는 네모 박스 기준으로 3이 두 개가 들었는데, 뭐 세 개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는 같은 가로줄에만 있으면, 아까 제가 세로줄이라고 말을 잘못하고 있었네요. 같은 가로줄에 두 개가 있으면 네모 박스 입장에서는 이미 둘 중에 하나가 3이어야 돼요. 근데 같은 가로줄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오른쪽에 두 개가 더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거하고 무관하게 왼쪽 두 개가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른쪽 끝에 두 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을 지웁니다. 인터섹션이라는 것은 그룹의 겹침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왼쪽 네모 박스를 보면 이 9개 중에 9개가 이 한 그룹이잖아요. 1부터 9까지 골고루 들어가야 된다는 한 그룹. 가로줄, 하나의 가로줄도 하나의 그룹이죠. 이 그룹과 이 그룹이 겹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겹치는 부분은 이 네모 박스 아래 세 칸이죠. 근데 그 세 칸 중에 3이 들어가는 게 꼭 그 안에 제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첩된 범위 안에서 후보 숫자가 정해졌을 때 다른 그룹에 영향을 줍니다. 이 경우는 마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뭔가 화살을 날리고서 터트리듯이 이렇게 제거됩니다. 이거를 포인팅이라고 해요. 다른 예제를 또 보시죠. 이 예제를 여러 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1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가로줄의 예제네요. 가로줄, 이 네모박스 입장에서 같은 가로줄에, 네모박스 안에서 같은 가로줄이나 네모박스 안에서 같은 세로줄에 후보 숫자가 제약이 걸리면 그게 같은 가로줄에 있는 다른 네모에 있는 쪽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뚫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나가는 부분에서는 다 1이 제거된다. 뻥 뚫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박스에 숫자 3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번에는 네모 박스 안에서 같은 세로줄에 종속이 돼 있죠. 그렇다면 지금 두 동그라미가 속한 그 세로줄 전체를 확장했을 때 저 위에 있는 두 칸에는 숫자 3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 네모 박스에서 이미 둘 중에 하나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두 개 중에 위에 동그라미든 아래 동그라미든 둘 중에 하나는 숫자 3이 되기 때문에 같은 세로줄의 위쪽은
영향을 받아서 저쪽엔 3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3을 제거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두 번째 x표 쪽에 3이 없어지면서 거기 7만 하나 남게 되는 좋은 예제였습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이번엔 숫자 9, 이번에도 세로 줄이네요.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숫자 9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하필 같은 세로줄이에요. 그러면 그 세로줄의 그 위쪽에 속한 박스 안에 있지만 같은 세로줄에 속한 쪽은 아니다 이겁니다. 요게 인터섹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차로라고 번역이 되지만 사실상 중첩된 그룹 두 개가 중첩된 했을 때 작동하는 포인팅 기법이고요. 같은 인터섹션이란 말을 쓰지만 요거랑 다른 클레이밍이라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인터섹션이라고 하면은 표준 수도구에서는 가로줄 9개, 세로줄 9개, 가로줄과 세로줄끼리 겹치는 건 한 칸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가로줄이든 어떤 세로줄이든 두 개가 만나는 건 한 점이잖아요. 한 칸. 근데 네모박스와 가로줄은 세 칸에서 만납니다. 네모박스와 세로줄도 세 칸에서 만나고요. 그 세 칸이 인터섹션 된 영역이거든요. 중첩된 영역. 그 안에서 둘 중에 하나나 셋 중에 하나. 그렇다면 세로줄과 가로줄을 확장했을 때 그쪽에 영향을 준다. 이게 포인팅이고요. 개념이 약간 비슷합니다. 요거보다 약간 높은 중상급 풀이법에 인터섹션 클레이밍이라고 있어요. 약간 혼란스러운데 요게 개념은 뭐 반대예요. 가로줄입니다. 가로줄 안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첩된 범위가 네모박스 안에서 중첩이 됐잖아요. 같은 네모박스 안에도 속하는 그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므로 이 가로줄 안에서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그 두 동그라미가 같은 네모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럼 같은 네모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럼 나머지 자리는 뭐냐? 안 된다는 거죠. 후보 숫자 9에 대해서 집중했었는데 같은 이 오른쪽 위의 네모 안에는 후보 숫자 9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개가 있었지만 가로줄 입장에서는 이 동그라미 2개 중에 꼭 하나가 9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모 칸 안에 나머지 3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동그라미 둘 중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고 나머지 3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양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숫자 8에 대해서 봤네요. 숫자 8에 대해서 가로줄, 이번에도 가로줄로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속한 네모 안에 다른 후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 후보는 당연히 X표 안 됩니다. 이게 인터섹션 클레이밍 기법이에요. 아까 인터섹션 포인팅 기법은 다시 이게 뭐 유사한데 네모 박스 안에서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결정된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가로줄이나 같은 세로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세로줄과 가로줄을 확 쭉 이어서 따라갔더니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제거되는 게 포인팅. 그렇지만 이 인터섹션 클레이밍은 같은 가로줄이나 같은 세로줄 안에 둘 중에 하나나 셋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세로줄 입장에서 봤더니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모 박스 입장에서 봤더니 6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아까 이미 셋 중에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이 3개 중에 하나가 꼭 있어야 되는데 6개 중에 고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6개 중에 아까 그 동그라미 3개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터섹션 클레이밍. 헷갈리시나요? 다시 포인팅 예제 한 번만 다시 볼까요? 계속 반복으로 보십시오. 이번엔 7인데 가로줄 입장에서는 셋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왼쪽 아래 네모박스 입장에서만 셋 중에 하나지. 근데 그 3개가 하필 같은 가로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가로줄로 오른쪽으로 확장을 쫙 했을 때 걸리는 애들은 안 된다. 클레이밍 기법은 같은 가로줄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같은 가로줄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속한 네모 안에서 다른 후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제도 3을 없애고 나니까 위에 9만 하나 남는 칸이 생겼습니다. 요렇게 처리하고 나면 이제 요 3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을 제거하고 이제 9가 나왔으니까 9에 대해서 채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요게 인터섹션 방법이었고요.
지난번 시간에 중급 그러면서 네이키드 싱글, 네이키드 페어, 그다음 중상급 덤으로 기양하는 김에 네이키드 트리플까지 했고요. 오늘 인터섹션 포인팅, 이게 중급인데 하는 김에 비슷한 방법이라서 인터섹션 클레이밍을 얘기했습니다. 중상급이긴 한데 다음 시간에는 네이키드 싱글과 인터섹션 포인팅과 네이키드 페어 요 세 가지 방법만 사용해서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실전 풀이를 해볼까 합니다. 튜토리얼은 몇 번 했으니까 그럼 다음에 실전 예제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